노란 버스가 갑자기 기우뚱하면서 터널 벽면에 부딪히더니 잠시 뒤 다른 쪽 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사고 당시 모습은 인명피해가 우려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버스에는 인솔교사와 버스기사를 비롯해 유치원생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의 아이만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 인솔교사가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지도한 덕분이었는데요. 또 무엇보다 2차 사고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직접 구해내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안전수칙의 중요성과 시민의식이 빛났던 현장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쯤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터널을 진입해 다니던 차량이 기우뚱하더니 차선을 가로질러 벽면을 들이박습니다. 뇌마디 비명과 함께 차 안의 블랙박스는 그대로 먹통이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해당 차량의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고 차량은 25인승 버스. 잘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터널 벽면에 부딪히더니 튕겨지듯 나와 다른 쪽 벽면을 한 번 더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2차로로 이제 차선 변경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벽에 박고 왼쪽 벽 이렇게 박더니 2번 박고 이렇게 버스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큰일이가 싶어갖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다름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만큼 만약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 사고 직후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차를 세운 뒤 사고 차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시민분들 먼저 뛰어나가셔가지고 청도는 다 살펴보시니까 이렇게 애기들 있다고 애기들 빨리 꺼내야 된다고 구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차 안엔 현장 학습을 가던 5살 된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탑승해 있던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이들. 사람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일부 시민들은 버스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옆으로 누워있어 구조할 길이 마땅치 않자 각자 차량으로 가 비상용 망치와 골프채 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망치 들고 오신 분이 조심해서 깨야 된다고 급하면 이렇게 팡팡 깨는데 그분은 되게 침착하게 유리 애들이 다 차 안에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해부터 이렇게 침착하게 탁탁 깨가지고 버스 안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량들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차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둘 구조해냅니다.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21명으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해 23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몇 분은 또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애기들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다 확인하고 기사님 모셔 나오고 그렇게 다 구조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불과 5분 남짓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다 구조된 상태였고 몇 분이 애기 이제 다독이면서 계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다친 애들은 울고 좀 그랬었는데 애들 대부분 다 침착하게 잘 있었어요. 구조된 아이들은 터널 가장자리 안전지대로 옮긴 승객들은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사고 충격으로 놀란 마음까지 어루만져 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쪽에 가벼운 찰가상 입은 애들만 한 2명 정도 있었고 다른 애들은 이제 다쳤는지 물어봐도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량이 여러 차례 벽면에 부딪히고 옆으로 쓰러지기까지 한 큰 사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옆 유리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 그런데도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밀은 바로 안전벨트에 있었습니다. 인솔교사가 출발하기 전 아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아이들 안전벨트를 다 맸는지 확인을 하고 현장학습을 갈 때도 탑승 인원을 준수를 하고 작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일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하고 있었으면은 그 좌우 충격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차 안에서 이래 막 이동이 되니까 많이 다칠 수도 있죠.
그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당일날 도민 가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그 나머지 애들은 부모한테 인계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보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로.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사고 당일은 아침부터 비가 왔던 상황. 경찰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가 좁은 터널 안에서 벌어진 데다 노면이 젖어 있어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 그 순간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어떤 분은 유리를 깨고 어떤 분은 아이를 빼내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차량 좀 통제해 주시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구조 작업부터 차량 통제까지 특별히 진두지휘한 사람은 없었지만 마치 업무 분담을 한 듯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힘을 보탠 겁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시민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안전벨트만큼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시민으로서 크게 느꼈습니다. 차후라도 시민 정신에 입각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솔선수범해서 접근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119에서 오기도 전에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구출하는 장면이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에 무게를 두는 한편 차량 결함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